정스타TV 생생 베트남 소식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정스타TV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디어 호치민시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선까지 봉쇄를 해제할 것인지 말이 참 많았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120여일의 기나긴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외출 금지 및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만 호치민 시민과 10만 호치민 교민들이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총리의 발표에 의한 중앙정부의 공식적 발표는 아니었지만 호치민 인민위원회의 발표에 의한 호치민시의 단계적 봉쇄 완화 정책에 호치민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이 기쁨 반 두려움 반으로 4개월 만에 찾아온 자유에 대한 기쁨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정스타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이제 베트남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현실 생활과의 싸움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제약받았던 기본권들을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이제 자유스러운 생활하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질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4달간의 봉쇄 정책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묶였던 대다수의 외지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버틸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도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해두었던 여유자금은 진작에 소진되었으며 고향으로부터 구제자금을 받아 버텨왔습니다. 봉쇄가 해제되었다 해서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힘든 대도시 생활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라 이제 안정적인 사회로 회복될 때까지는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고향으로 향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도시 봉쇄 초기와 중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어쩔 수 없이 버티던 노동자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쇄 완화 이후 헤드라인과 사회면의 톱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요. Worker Shortage Hampers 호치민 시티 리오프닝이라는 기사입니다. 노동자의 부족이 호치민시의 재개장을 방해한다라는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시는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금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원하는 만큼의 생산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다수 기업은 생산 재개를 열망하지만 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청년사업가협회 부회장 응엔자 후이 정 씨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높은 소비 수준의 대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 생산을 재개하는 마땅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협회 회원 800명 중 4분의 1가량이 직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지만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 씨는 호치민시 당국이 빈푹 닌땅 같은 더 먼 지방의 노동자를 다시 호치민시로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호치민시에서 힘들게 버티던 외지 노동자들마저 호치민시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어렵게 사느니 고향에 내려가 있는 집에서 있는 밥을 먹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의 방향을 돌렸으니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위에 노동력 부족 기사 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필요자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현실적인 기사가 뜬 것입니다. 살아남았으니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트남 응엔지 둥 기획투자부 장관은 올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구호금이 총 104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GDP의 2.84%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트남의 구호 정책은 주로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조개혁,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회복력 향상과 관련하여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장기적이며 동시적이며 큰 규모의 솔루션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보아오지 못했던 베트남 관료로서 자국의 중장기적 정책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팬데믹을 통제하고 의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2년 동안의 회복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 정책은 코로나 정책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눈앞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눈앞의 현안을 타개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실패했으며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각종 선전용 기사를 앞세워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봉쇄 정책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가올 고통은 현실입니다. 짠꾸이 퐁 기획투자부 차관은요, 전염병에 대한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인 통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다양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정책은 관광 활성화, 시장 안정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 무역진흥 및 자동차 세금 및 수수료 인하, 농업 가치 사슬 개발,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 더 많은 FDI 유치, 공공지출 가속화 등이 있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부디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한편 베트남 통계청은 만약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5.3%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이 연 7% 정도를 성장했다고 봤을 때 경제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인정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과 동북아 3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나라의 사활을 걸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외국인 투자에 의해 발전을 해온 베트남이 경제개발 도상국가로 올라서려는 순간 맞닥뜨린 위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베트남 현지에서 주재 생활을 하고 있는 정스타로선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으로 포스트 차이나가 되어 세계 제품의 생산 기지를 꿈꿨던 베트남. 그러나 전 세계적 위기하에서 그 관리 능력의 한계와 폐쇄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서방 선진국의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과연 코로나 전의 모습처럼 해외 투자가 베트남을 찾게 될런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기업 및 교민들의 건승을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